오늘 이 영상은 60세 이상이신 분들께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8월부터 복지제도가 바뀝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연간 수백만 원이 날아가죠. 복지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 안 하면 단 한 푼도 없어요. 안녕하세요. 20년째 시니어 복지 상담을 해오고 있는 이재훈입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68세 김영자님은 기초연금을 3년간 못 받으셨어요. 아예 그런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셨거든요. 이웃 할머니가 우연히 알려준 뒤에야 뒤늦게 신청하러 오셨습니다. 월 32만 원씩 3년을 놓치신 거죠. 계산해보니까 영자님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소득도 기준 이하고 재산도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3년을 몰라서 그냥 지나간 겁니다. 말씀 중 한참을 멈추시더니 그런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허탈해 하셨어요. 계산 결과를 들으시곤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영자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주민센터에서 매일 보는 광경이거든요. 70세 박철수님은 임대소득이 조금 있어서 기초연금 안 된다고 2년째 포기하고 계셨어요. 막상 계산해보니까 받을 수 있었습니다. 74세 최순옥님은 간병비 지원 제도를 몰라서 딸이 직장까지 그만뒀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이런 일들이 매주 반복됩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왜 미리 알려주지 않았나 후회하는 분들을 수없이 봐왔어요. 어르신 한 분 한 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정보가 얼마나 절실했는지를 느낍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 10명 중 6명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고 계세요. 더 심각한 문제는 올해 8월부터 또 큰 변화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기초연금 부부가맥이 완전히 없어졌고 새로운 소득지원 제도가 생겼어요. 임플란트 건강보험도 60세부터 적용됩니다. 간병비는 대폭 지원받을 수 있게 됐고요. 하지만 이 모든 혜택들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몫을 놓치고 계실 거예요. 60세 이상이시라면 지금부터 단 한마디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이 걸린 문제니까요. 부부인데 한 분만 받고 계신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8월부터는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기초연금에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70세 김봉수님 얘기를 해드릴까요? 작은 원룸 하나 임대를 주고 계셨어요. 월 40만 원 정도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 2년째 포기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드렸더니 충분히 받을 수 있었어요. 부부 모두 월 34만 원씩 합쳐서 월 68만 원을 받게 되신다고 말씀드리자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예전에는 부부 중 한 분만 받거나 두 분 다 받아도 감액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8월부터는 부부 감액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이제는 조건만 맞으면 부부 두 분이 각자 최대 월 34만 원씩 전액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총 816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죠. 조금만 벌어도 못 받는 줄 아셨죠? 이제 다릅니다. 소득 기준도 많이 완화됐거든요. 임대 수입이 조금 있어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났어요. 72세 박순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마트에서 주 3일 일하시는데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셨거든요. 계산해보니까 문제없이 받을 수 있었어요. 집값 때문에 걱정 많으셨죠? 그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재산 기준이 현실적으로 조정됐어요. 김봉수님처럼 안 될 거라 생각했는데 되네? 라고 놀라시는 분들을 매일 봅니다. 혹시 예전에 안 된다고 들으셨더라도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주민센터에 가서 기초연금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정확히 계산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만 가져가시면 돼요. 신청서 작성은 현장에서 도와주시니까 걱정 마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실제로 상담받아 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거든요. 74세 이미숙님도 집값이 올라서 안 될 줄 알았는데 된다니까 정말 다행이다라고 하셨어요. 꼭 주민센터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60세에 퇴직하고 65세 연금 받기까지 그 5년을 뭘로 살아야겠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퇴직 직후 소득이 갑자기 줄어드는 시점엔 조건이 맞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61세 이상철님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회사 정년퇴직 후 아무 소득이 없으셨거든요.
자녀들한테 손 벌리기도 민망하고 그렇다고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은 나이시잖아요. 기초생활수급 같은 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생각하셨는데 제가 계산해드리니까 조건이 맞으셨어요. 매달 약 12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되셨죠. 퇴직 직후엔 조건이 맞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퇴직금을 생활비로 쓰신 경우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 신청이라고 무조건 거절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직장 다닐 때와 퇴직 후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조건이 맞으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안팎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최대 20만 원 선까지 가능해요. 여기에 의료급여까지 받으시면 병원비 부담도 확 줄어들죠. 68세 박정자님은 처음엔 이걸 받는다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좀 찝찝했어요 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래도 이게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지자체 맞춤형 지원금도 확인해보세요.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경기도 노인 일자리 수당 같은 거예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월 5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63세 김영호님은 기초생활급여에 지자체 지원금까지 합쳐서 월 17만 원을 받고 계세요. 이 정도면 기본 생활은 할 수 있다며 안도하시더라고요. 긴급복지도 놓치지 마세요. 갑자기 소득이 끊긴 상황이면 최대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철 님도 처음엔 긴급복지로 시작해서 나중에 기초생활수급으로 연결됐거든요. 긴급복지는 심사기간도 짧아서 빠르면 일주일 안에 지급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의료급여입니다. 생계급여 받으시면 자동으로 의료급여 일종 대상자가 되거든요. 병원비 부담이 거의 없어서 대부분의 진료를 아주 저렴하게 받으실 수 있어요. 이상철 님이 병원 갈 때마다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퇴직해서 소득이 없어서 왔다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조건에 맞는 여러 제도를 안내해 드릴 거예요. 통장 사본, 퇴직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만 준비하시면 돼요. 신청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시면 되고 담당자가 도와드립니다. 심사 기간은 보통 한 달 정도 걸려요. 기간이 좀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그만큼 꼼꼼히 확인해 주시는 거니까 기다려보세요. 해당 안 되더라도 다른 지원 방법을 알려주실 테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혹시 나도 해당될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바로 주민센터에 한 번만 물어보세요. 생각보다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번엔 치과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나이가 65세에서 60세로 5년이나 앞당겨졌어요. 60세부터 4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7세 최순덕님 얘기를 해드릴까요? 틀니를 쓰고 계셨는데 불편해서 밥 먹기가 힘드셨거든요. 특히 질긴 음식은 아예 포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임플란트 하고 싶지만 너무 비싸서 엄두가 안 난다고 하셨어요. 예전에는 개당 150만 원씩 했으니까 4개면 600만 원이었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본인 부담금이 개당 30만 원에서 75만 원 선이에요. 치과 위치와 재료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예전 150만 원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최순덕님은 이제야 할 수 있겠다며 바로 신청하셨어요. 60세부터 적용된다는 게 정말 큰 변화죠. 65세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62세 김태호님도 5년 일찍 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고 하셨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잇몸 상태도 안 좋아지고 턱뼈도 약해지는데 일찍 할 수 있으니까 성공률도 높아집니다. 임플란트뿐만 아니라 신경치료, 크라운 같은 것도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넓어졌어요. 74세 박영희님은 치과 갈 때마다 몇십만 원씩 나가서 스트레스였는데 이제는 부담이 확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신경치료만 해도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들었는데 이제는 몇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특히 어르신들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집니다. 틀니 쓰던 분들이 임플란트 하고 나서 즐겁게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보람이 커요. 최순덕 님도 이제야 고기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며 좋아하시더라고요. 밥 먹는 즐거움을 되찾으신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부분 틀니나 완전 틀니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임플란트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틀니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69세 이명자님은 틀니도 예전보다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거든요. 신청 방법도 간단합니다.
치과에 가서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치과에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해주고 치료 계획도 세워드릴 거예요. 다만 모든 치과에서 건강보험 임플란트를 하는 건 아니니까 미리 전화로 확인하고 가세요. 치료 과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먼저 상담과 검사를 받으시고 임플란트를 심은 후 뼈와 결합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치료 기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평생 쓸 치아를 만드는 과정이니까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어요. 김태호 님도 처음엔 기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정말 잘한 일이었다고 하셨거든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미리 말씀하셔야 해요. 혈당 조절이 안 되면 임플란트 성공률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잘 관리하고 계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65세 넘으신 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니까 부담 없이 하실 수 있어요. 70세 이정호님은 이 나이에 새 이가 생길 줄 몰랐다며 정말 만족해 하셨어요.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 치아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면 꼭 상담받아보세요. 이제 의료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특히 어르신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시는 정밀검사와 간병비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정밀검사부터 말씀드릴까요? MRI 같은 경우 예전에는 20만원 넘게 들었는데 이제는 5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어요. 73세 김정수님은 무릎이 계속 아프신데도 MRI를 못 찍으셨다고 하셨어요. 20만원 넘게 든다니까 엄두가 안 났죠. 그 말씀이 참 마음에 남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라면 MRI도 5만원 안팎이면 촬영할 수 있습니다. 병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부담이 줄었어요. CT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15만원 넘게 들었는데 지금은 3만원 선이면 가능합니다. 김정수님도 이제는 아파도 맘 놓고 병원 갈 수 있다며 안도하셨어요. 68세 박창수님은 폐 검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담됐다며 미루고 계셨는데 이제는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받고 계세요. 조기검진이 결국 비용을 더 많이 줄여주는 거요. 간병비 지원이 정말 획기적입니다. 예전엔 하루 간병비만 1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었어요. 입원 기간이 길어지면 한 달에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나가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71세 최영희님 따님은 엄마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둬야 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간병비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하루 10만원이 들던 간병비가 본인 부담은 2만원 수준으로 줄어든 거죠. 한 달이면 30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최영희님 따님도 이제 간병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라며 안도하시더라고요. 수술비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백내장 수술 같은 경우 예전에는 한쪽 눈에 50만원씩 들었는데 이제는 10만원 선이에요. 74세 이순자님은 양쪽 눈 다 해도 20만원이니까 부담이 없다고 하셨어요. 물리치료 혜택도 확대됐습니다. 관절염이나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전에는 1회에 2만원씩 들어서 한 달 치료비가 40만원 넘게 나왔어요. 이제는 회당 5천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65세 정민철님은 허리 때문에 물리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담돼서 참고 있었다고 하셨거든요. 지금은 꾸준히 치료받으시면서 많이 좋아지셨어요. 일찍 치료받을 걸 그랬다며 아쉬워하시더라고요. 응급실 이용료도 인하됐어요. 예전에는 응급실 가면 기본료만 10만원씩 나왔는데 이제는 3만원 선입니다. 갑자기 아프실 때 돈 걱정 없이 병원에 가실 수 있어요. 특히 중요한 건 예방검진입니다. 국가건강검진 외에도 추가 검사 항목들이 많이 무료화됐어요. 골밀도 검사, 치매 선별검사, 우울증 검사 같은 것들이에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비도 훨씬 적게 들고 완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병원에서 치료받으실 때 건강보험 적용으로 해달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간병비 지원은 병원 사회복지사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입원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프실 때 돈 때문에 치료를 미루지 마세요. 지금은 예전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70세 김봉수님이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건강이 가장 소중하니까 아프시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었으니 이제 소득을 늘릴 방법도 알아보세요. 노인 일자리가 정말 많이 늘어났거든요. 60세뿐만 아니라 70세,
80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먼저 공익형 일자리부터 소개해드릴까요? 학교급식 도우미, 교통안전 지도, 환경정비 같은 일들이에요. 월 27만원 정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76세 박순희님은 초등학교에서 급식 도우미로 일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밥 잘 먹는 게 그렇게 좋다더군요 라고 하시며 정말 보람을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있어요. 독거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보육시설 도우미 같은 거죠. 이건 월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72세 김영철님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도와드리고 계십니다. 나보다 연세 많은 분들 챙겨드리는 게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민간형 일자리는 더 다양합니다. 편의점, 카페, 주차관리, 청소 등 일반 기업에서 하는 일이에요. 임금도 시급제로 받으시니까 일하는 만큼 더 받을 수 있어요. 68세 이정수님은 아파트 경비로 일하시면서 월 80만원 정도 받고 계세요. 나이 제한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예전에는 65세까지만 했는데 이제는 건강하시면 80세까지도 가능해요. 79세 최만수님은 나이 때문에 포기했는데 아직도 일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돈도 좋지만 사람이랑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장점이에요. 혼자 집에만 계시던 분들이 일터에서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함께 일하면서 활력을 되찾으시거든요. 74세 정미자님은 집에만 있으니까 우울했는데 일하면서 사람들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규칙적으로 나가서 활동하니까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세요. 71세 안철수님은 일하면서 걸을 일이 많아져서 다리도 튼튼해졌다며 만족해하고 계세요.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니어 클럽에서 하시면 됩니다. 노인 일자리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상담받으실 수 있어요. 건강 상태, 경력, 희망 업무 등을 확인해서 맞는 일자리를 추천해 드릴 거예요. 선발 과정도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면접이나 서류 심사 정도입니다. 전문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실하게 일할 의지만 있으시면 돼요. 대부분의 일자리가 교육도 제공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다른 혜택에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신청할 때 담당자에게 꼭 물어보세요. 무엇보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셔야 해요. 무리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하세요. 77세 김순자님은 처음엔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고 보람 있다며 2년째 일하고 계세요. 나이가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경험과 지혜가 더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80세 박영수님도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일자리로 경제적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은 또 다른 걱정이 있으시죠? 갑자기 쓰러지면 누가 할까? 밥은 누가 챙겨줄까 하는 불안감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 살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78세 이순옥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혼자 살다가 집에서 쓰러져도 누가 알겠어요? 정말 절실한 걱정이셨거든요. 자녀들은 멀리 살고 이웃과도 교류가 없으시니까 불안하셨던 거죠.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목에 걸거나 팔에 차는 응급 버튼을 드려요. 위급할 때 버튼만 누르면 119에 자동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이순옥님도 이제 마음이 놓인다며 안도하셨어요. 방문 돌봄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어요. 주 2, 3회 도우미가 집에 와서 청소, 빨래, 장보기를 도와드려요. 74세 김철수님은 혼자서는 힘든 일들을 도와주니까 정말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혼자지만 이제 외롭지 않게 지원해드리는 거죠. 식사 문제도 해결됐습니다. 하루 2끼 집으로 따뜻한 식사를 배달해드려요. 76세 박영희님은 나이가 들어서 요리하기 힘들었는데 영양 있는 밥을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반찬도 다양하고 영양사가 짠 식단이라 건강에도 좋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반려동물 진료비를 연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조건과 내용이 다르니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72세 최순자님은 강아지가 아프면 병원비가 부담됐는데 이제는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반려동물은 가족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디지털 교육도 집에서 받으실 수 있어요.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쇼핑, 화상통화 같은 걸 선생님이 집에 와서 가르쳐드려요. 70세 이명희님은 손자와 화상통화할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안전 확인 서비스도 있어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드려서 안부를 확인해 드립니다. 전화를 안 받으시면 바로 확인하러 가죠. 75세 정미자님은 매일 안부 전화 받으니까 누군가 나를 챙겨준다는 느낌이 좋다고 하셨어요. 생활용품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휠체어, 보행보조기, 목욕의자 같은 것들을 무료로 대여해드려요. 갑자기 다치셨을 때나 거동이 불편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지원 여부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신청은 주민센터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담당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혼자 살아서 돌봄 서비스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상담해드릴 거예요. 신청에 약간의 준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까 주민센터에 미리 문의해보세요. 소득과 건강 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지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혼자라고 외롭게 지내지 마시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여러분을 챙기고 있어요. 79세 김순덕님이 나이 들어서 짐이 될까봐 걱정했는데 이렇게 돌봐주니까 감사하다고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혼자 살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곁에는 늘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혜택들 정말 좋죠? 하지만 한 가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동으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다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안 하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20년 동안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분인데 신청을 안 해서 놓치는 경우들 말이에요. 정부에서 알아서 찾아가서 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움직여야 해요. 지금 바로 메모하세요. 주민센터 전화번호부터 찾아두시고요. 안녕하세요. 복지 혜택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말 할 필요 없어요. 꼭 물어보셔야 할 질문들을 알려드릴까요?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의료비 지원되나요? 간병비 도움 받을 수 있나요? 돌봄 서비스 신청하고 싶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담당자가 하나하나 확인해 드릴 거예요. 준비물도 미리 챙기세요. 신분증, 통장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 관련 서류 정도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없는 서류가 있으면 나중에 가져가셔도 돼요. 72세 김영숙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네요. 선생님, 저는 컴퓨터도 못하고 서류 작성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주민센터에서 다 도와드립니다. 신청서 작성도 담당자가 함께 해드려요. 실수하지 않으려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했는지, 의료비 지원 확인했는지, 돌봄 서비스 문의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고요. 놓친 게 있으면 다시 연락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67세 이정호님은 남한테 신세 지는 것 같아서 부끄럽다고 하셨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평생 세금 내고 살아오셨잖아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가족들과도 함께 상의해보세요. 자녀분들이 도와주시면 더 수월할 거예요. 하지만 가족이 바쁘다고 해서 포기하지는 마세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신청 후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중요해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니까 조금 기다리셔야 합니다. 중간에 추가 서류 요청이 있으면 빨리 제출하세요. 혹시 거절당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유를 물어보시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때로는 서류 하나만 더 준비하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전화하세요. 정말 지금 당장 하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요. 74세 박순자님은 미루다 3년을 놓쳤다며 후회하셨거든요. 그렇게 3년을 놓치고 나니까 매달 30만원씩이 그냥 사라진 거더라고요. 지금도 그 얘기만 하면 눈시울이 붉어지세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오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놓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행동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이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누군가 알려줘서 다행이었다고 나중에 꼭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지혜의 황금 연못은 시니어분들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